네,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 2024학년도를 대비한 신학기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저희 11월 달에는 현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12월부로 예비 중으로 입학하게 된 중등부 입학 설명회가 있었는데 다소 조금은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모든 지금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계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 있는 좋은 설명회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 네, 정말 자리에 예쁘게 앉아서 또 필기하면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네, 학부모님께서도 혹시 노트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노트나 또 필기 도구 준비하셔서, 네, 바로 오늘 설명에 집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저와 함께 같이 그려나가는 네, 소중한 설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강사는 제가 네, 단독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우리 크리스티 에듀를 이끌고 있는 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 중이나 현재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학생들은 제가 현장에서 매주에 한 번씩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한 명 한 명씩 현재 지금 고교 학점제로 변동된 내용들에 대해서 1대1로 과목을 또 설정해주는 그런 현장에서의 일들 또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원장실에 앉아있는 원장이 아니라 현장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또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원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와 함께 오늘 계속 같이 좀 그려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바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 오늘 12월 13일, 네, 수요일이고요. 설명의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크리스티 에듀의 저희 그룹의 소개와 변화되는 그런 이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께 먼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올해 개정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아래 학년들까지 정말 중요하게 변경이 된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조금 더 상세하고 쉽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들, 중학교를 어디를 가야지 어떤 중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를지, 또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또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겨울 학기 시간표와 또 원비가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저희 학원에 대한 또 그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능 마치자마자 제가 이제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항상 하던 그 문구 하나가 제 마음을 항상 울리고는 합니다. 선생님,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그 내용이 사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의지를 갖고 정말 말똥말똥 항상 맨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겠지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겠지만, 네, 뒤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네, 선생님 말하는 거 들어야지, 이렇게 또, 네, 편안하게 또 소파에서 TV 보듯이 있다가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 가끔 보면 제가 분개함을 제가, 네, 네, 억누르고 또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한 가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딱 머릿속에 꽂힌다면 이 아이들은 다른 어떠한 학생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하고 또 때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느껴봤지만 내가 정한 미래와 진로는 사실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이 또 틀린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수 없는 미성년자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설명회가
더욱더 학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네, 이 사랑, 그다음에 제가 받은 그런 사랑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또 흘려보내는 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원이 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학원은 지금 현재 네, 4관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네, 본관에서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시는 공간이 본관, 정철학원 본관 건물이고요. 네, 사직사이버에 있는 2관을 필두로 해서 네, 3, 4관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에도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네, 내일 평년고 학생들 영어 시험 보는 날인데 네, 밤샘 공부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정말 저희 학원에서 정말 특화된 이 공간들에서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마침 또 오늘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리게 됐는데 가끔 저희 학원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주차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을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희 학원에 전용 주차장 공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편안하게 학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네, 더욱더 저희가 편의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관의 지금 이제 네, 본관의 사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에서 좋은 꿈을 꾸고 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2관, 중고등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중학교 2학년부터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곳은 저희 3, 4관의 전면부 네, 공간이기도 한데 네, 현재 지금 24시간 스터디 카페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D즈 의자를 저희가 또 구비를 하여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네, 하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학원은 10명에 1명씩, 네, 학원 학생들 10명당 1명의 해외 아동을 또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매일마다 보면서 오고 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함께 또 잘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또 동기부여들도, 네,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도 함께 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23년의 크리스티 에듀입니다. 저희 학원은 이번 해를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11월에 또 들어오셨던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있으신데 네,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저희 학원 개원했을 때 2019년에 개원을 했을 때 1학년 학생들의 또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남다르게 또 애처심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또 지금도 이제 저희 또 예비 중으로 또 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또 사랑을 또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 또 5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사실 가장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정말 저희의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지만 2020년 아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가 저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참 힘든 2, 3년의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는 단 한 번도 수업을 쉬지 않고 매일의 영어 노출에 집중을 하면서 달려온 그런 5년들의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5년 차가 돼서 6년 차로 넘어가는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조금은 새롭게 변경되는 크리스티 에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네, 조금 용기를 내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은 정철호 학원을 필두로 해서 올림피아드 수학과 크리스티에듀 국어 그리고 엠베스트나 메가스터디 국제학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저희 학원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2024년도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그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현재 지금 국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림피아드 수학은 네, 2024년 2월 29일부로 저희가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학원을 또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2기 크리스티 에듀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강한 마음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 학원은 어학원을
중점으로 생긴 학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학원들의 어려움이나 또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영어 학원 안에서 비전문적인 그런 과목들을 저희가 조금은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크리스티 에듀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다시 저희가 2024년 2기 크리스티 에듀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국어나 수학, 저희가 영어가 아닌 과목들을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학 전문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학원이 되기 위해서 2기의 2024년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유학센터가 이제는 새롭게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 원서나 원어민 발음 교육, 그리고 토익이나 토플, 오픽에 대한 전문가를 위한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부에서는 영어 원서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바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토론이나 디베이트, 이 학생들이 사실 초등부가 되면서 저희 학원에서는 매일마다 1시간씩 영어로만을 수업하면서 노출하고 끝나는 게 됐는데, 사실상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또 대학교 때 제가 초등부 정철 어학원 설명회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모든 면접이나 수업의 80% 이상이 영어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고등학생들도 어떠한 대학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어에 대한 그런 실생활에 대한 영어, 그리고 또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말하고 듣기가 돼야 되는 그런 훈련이 사실상 고3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게도 저희가 수학과 국어 이런 과목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영어, 그 영어를 저희가 좀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등부는 이 영어 원서 프로그램과 영어 발음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예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잠시 내신 대비로 인해서 잠시 좀 내려놨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연 2회를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지도함으로써 예비중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금은 보류해 놨었던 외고 입학에 대한 전문반을 개설을 해서 저희 학원의 중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외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문반을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이 또 내년 1월 달에 다시금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 코칭 센터도 저희가 센터장님을 저희가 새롭게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진로, 내가 어떠한 대학교, 어떠한 고등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겠다라는 1대1 코칭 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부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예비고로 입학하는 중3의 학생들부터는 이제 고등부로 편성이 되는데, 예비고부터는 전문적으로 외고나 국제고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으로 하는 반들과, 그리고 일반고를 진학을 하게 된다면 일반고를 진학을 하게 된다는 그 학생들은 단순하게 내신으로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어와 수학이 제외된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더욱더 확보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전문적인 그런 영어 프로그램들을 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할 건데, 단순히 그냥 영어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 화면에 보듯이 저희가 이제 미래 입시 전략 연구소라는 부분들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재원생을 보유하고 있는 목동의 CNC 학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CNC 학원의 대표님과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같은 미래 입시 전략 연구소를 저희가 합동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저희 이제 학원에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디테일한 그런 이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학부모님께 더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문장에 썼듯이 차별화된 학년별로 타겟팅을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될 거고, 또 학생 본인의 목표에 따른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학생 본인의 목표라고 하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잘 또 타일러 주시고, 또 학원에서도 정확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저 그러면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면 그거는 학원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학원이 되기로 학부모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2024년에 크리스티에듀는 2기의 네, 회사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의 꿈, 제가 정말 설명회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아이들의 꿈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여행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네,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 양성을 하는 그런 학원이 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있기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글로벌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또 큰 나라에서 정말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건설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와 수학이 이제는 좀 종료가 된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로 학부모님께 더욱더 나은 그런 학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꿈을 기반으로 내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3년의 교육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3년 교육 이슈라는 건 뭐냐면 202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서 네, 여러 올해에 있던 그런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현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네, 책임 교육 학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를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또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학력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학년들이 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결정된 바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 자료 잘 확인해 주시고 또 노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전부터 예언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가 2023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고 학교가 그냥 우수 학생의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네, 운영 내신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첫 시행 대상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평택에서는 한광고와 평여고를 필두로 해서 고교 학점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학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제 세대까지만 해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는 출석만 하더라도 저희가 졸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출석만 하더라도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확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디지털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를 올라와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제가 지금 조금 뒤에 프로그램들을 제가 과목의 수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50과목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연동해서 그래서 이제 1대1로 온라인 수업처럼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생들부터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아이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이제 내년부터 바로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디지털 교과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보는 그런 화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컴퓨터와 태블릿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단추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클릭을 하면서 사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 제가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보통 이제 5살, 6살, 7살이에요. 그런데 3살, 4살의 이런 영아부의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핸드폰, 부모님의 핸드폰을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넘기고 클릭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 조카도 한 2살 이제 정도 됐는데 그 아이도 막 이제 본인이 넘기고 태블릿 본인이 전원 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제 마음은 정말 핸드폰과 태블릿은 없어야지 정말 이제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또 존중하고 그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또 파악해 주는 것이 또 학원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2028년 대입에 대한 개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가장 사실 요즘에는 네,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현재 지금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 또 개편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을 지정하여서 수능을 보았는데 이제 개편안에서는 선택 과목 없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개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9에서 5로 숫자 바뀐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뒤에 저 자세한 오늘의 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학부모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예비 중 입학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들 오셨더라도 11월에 들었던 설명회와는 또 완전히 다른 폭넓은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등급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부분들인지는 제가 조금 더 뒤에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 고2 겨울방학에서야 네, 입시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네, 고2 겨울방학이 되면 고3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때서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학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막 발을 동동 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부만 하다가 막상 고2, 고3이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3 학생들도 네, 많은 수시를 넣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조금 더 좀 많은 연도를 좀 훈련을 받았으면 수시도 어떻게 넣고 어디를 전략적으로 넣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냥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데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은 잘 기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고2, 고3 때는 사실 때는 너무 많이 늦었죠. 네. 지금 고2, 고3 학생들, 뭐 지금 고3은 이제 졸업을 했고, 사실 거의 졸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고2 아이들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때는 너무 늦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부, 지금까지 나의 학생, 학교의 생활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학생부 비교과라는 건 뭔지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생활 3년이 담긴 기록으로 나라는 학생의 종합 성장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이 기록으로 학생의 꾸준한 성장 과정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학원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제가 그래도 예비중 때부터 잘 그래도 제 품 안에서 잘 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기특한 게 뭐냐면 예비중 때부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뭐냐면 학교에서 뭐 하나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과목을 선택하는 일이나 동아리를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나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가끔 뭐 변수로 작용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또 합니다. 뭐 사실 지금 한강고 남학생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절대 선생님 말씀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먼저 찾아와서 이거 과목 해야 되는데 동아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서 굉장히 기특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중부터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훈련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의 특성상 고3 1년 만에 수능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거 무조건적으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입시의 본질을 모른 채 허송 세월을 하다가 뒤늦게 학원을 찾아온 고2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2 때 또 학원을 많이 옮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의 고2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제한적인 그런 학생들도 제가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조금 더 이 아이를 일찍 만났더라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제가 정말 마음을 아프기도 하는데요. 대입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지금 선택해야 하는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런 제가 요 지금 모토를 제가 달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티에주는 2024년부터 2기의 회사로서 새롭게 걸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이런 미래를 그려가는 길들을 이제는 본격적인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이 시기에 사실 입시 설명회를 하는 학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도 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의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막연히 공부만 하다가 어정쩡한 성적으로 고3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수능 점수밖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입시는 70% 이상을 내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어떠한 점수를 맞았는지 그런 교과 성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입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정확하게 꿰뚫고 준비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집중하는 것도 예비 중에 1년이기도 합니다. 예비 중에 1년 동안 우리 학원에서 정말 단단하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제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예비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장점으로 가장 그리고 독보적인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상 입시의 모든 것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아래 학년들이라면 사실상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내신, 뭐 수능 점수, 목표 대학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예비 중 아이들부터 항상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네 목표 대학 뭐? 서울대. 목표 대학 뭐? 서울대. 제가 서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제일 최상위의 대학교를 목표로 해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최고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입시가 이렇게 빠르게 발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어떤 거를 집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받은 정보들을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실질적인 현실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 또 어떠한 중학교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사실 중3까지는 공부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학원에서 의존하는 그런 과목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공부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1 첫 내신이 곧 수능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도 사실 제가 보면 마음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시험 직전에 2주 바짝 공부하고 또 시험 끝나면 2달 놀고 또 시험 2주 전에 바짝 공부하고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3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나 시험 끝났다고 놀러 나가고 소사벌에서 막 스티커 사진 찍고 아직도 저는 아이들이 걸어갈 길이 전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바짝 공부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3까지 연습 경기는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3까지 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역사 공부 어떻게 했어?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 과학 공부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부족해요. 왜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대학교를 가는 방법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을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교과는 아시겠지만 숫자로 표현되는 과목 성적입니다. 뭐 몇 등급, 뭐 A, 뭐 B, 그다음에 2등급, 4등급 뭐 이런 것들이고 비교과라는 건 교과를 제외한 세부 능력이나 특기 사항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수성이나 아니면 봉사활동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신화된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79.6%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 지금 대학을 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아마도 학부모님들께서 뉴스에 들어보신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 수능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수능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 대한 비중 20%밖에 안 됩니다. 수시 79.6%. 점점 지금 심지어 1%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면 정말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자, 보시면 수시 전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교과 과정이 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교과. 교과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성적이에요, 성적. 내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얼마 맞는지 그런 단순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수행평가 포함한 그 모든 교과 성적이 계속적으로 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시험 공부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시험 공부 점수가 중요하다면서 왜 시험 공부를 몰두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고사 끝났다고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들은 한 달 전에 바짝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2달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달의 기간들은 뭐 해야 되냐? 나중에 수능과 아니면 비교과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나 이런 내용들을 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 거를 미리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무한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내년 1월, 2월 달에는 학부모 설명회를 제가 잠시 쉬고 학생들 설명회를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약에 학생 설명회 진행한다 그러면 학원으로 꼭 그 시간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정시에 대한 대입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대학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학부모님? 대학이 원하는 건 우수한 인재예요, 우수한 인재. 네, 우수한. 대학이 원하는 건 우수한 인재입니다. 수시가 뭐 어떻게 정시가 얘는 뭐 커트를 넘고 이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우수한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고1 내신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아픈데 네, 소리를 지르게 되네요.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다가 학생들 모습이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열이 받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너무나 다양해진 교과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고1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공통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탐구 영역, 사탐, 과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 현재 지금 이렇게 바뀐 내용이거든요. 고교 학점제 시행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에서 몇 과목, 진로 선택에서 몇 과목을 아이들이 고2, 고3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국영수의 내용들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일반 선택 진로 과목, 그러니까 탐구 영역의 과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목들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따가 제가 고등학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의 중학교인데 어차피 상관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얼마만큼 고등학교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많이 바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는 내가 뭐 90점을 맞아도 A를 받아요. 그러니까 80점을 맞아도 B를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라이벌전이야, 라이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에 고등학교에는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맞았어도 91점 위에가 많으면 내가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득점을 받아도 모자르다는 뭐 고득점을 받아도
네, 가끔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핑계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경쟁 구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학부모님들께서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이거를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기는 하거든요. 자, 고등학교 되면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정들 참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고사 5월, 기말고사 7월, 중간고사 10월, 기말고사 12월 중간중간에 두 달의 텀들이 보이시죠? 그 사이에 학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평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모고를 하는 거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나의 점수가 몇 점이고 몇 등 정도가 되고 학교에서는 몇 등인지를 판가름해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네, 그거의 점수들을 통계로 이제 수능에 대한 그런 난이도를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험을 나 학교 시험 점수에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대충 볼래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내신 반영 가중치가 변화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3년 전 설명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1학년 망쳐도 2학년, 3학년 때 뒤집어 엎으면 정말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1, 2, 3학년이 다 가중치가 없는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1 첫 내신이 역대급으로 중요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고1 첫 내신 고1 첫 중간고사를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 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시험을 다 보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 현재 지금 벌써부터 4번 시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미 한 30%는 결정이 돼. 이미 30%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70% 남지 않았나요? 70% 얼마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육 중일 때 기본기를 다져놓고 중2, 중3 때 수능 본다 생각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의 중2 아이들도 시험 보면 특히나 세교중 아이들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일주일, 2주일 전 살살살살 공부하다가 시험을 봅니다. 네, 시험을 봐요. 네, 그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네, 아무튼 중2, 중3 때 수능 본다 생각하고 무조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1 내신을 망친다면 대입 전형률 70% 가량을 포기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위권 진학을 희망한다면 고1 1학기 내신부터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 아직 고1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자녀 두신 학부모님께서도 지금 네, 지금 설명에 들어와 계신데 초1이면 뭐 고1 뭐 벌써 걱정하나요?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와야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색깔의 학교로 갔으면 좋겠나요? 빨간색, 네, 파란색, 초록색. 네. 빨간색이요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또는 그 아래 학부모님들은 네, 무조건 빨간색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유 뭐 초록색 뭐 이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학교 네, 자녀 두신 학부모님. 초록색이면 감지덕지죠. 네,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첫 시험을 보게 된다면 대충 아이들의 현재 지금 성적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탑 대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입시 설명회 가면 이런 평균표 보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되게 지금 어려우시죠. 네, 되게 어려우셔서 사실 이런 것들 보고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인서울권 대학교인데 여기에서 1.2에서 1.7 등급. 그러니까 내가 평균 1.2에서 1.7. 근데 일단 요 수치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조금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1.2에서 1.7 정도라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 성균관, 서강대, 이화여대 보통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등급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1.5, 그다음에 1.8 요 정도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은 1등급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수 지금 평균점이 떨어지죠. 자, 1등급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고등학교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 간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인천까지도 폭넓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사실 현실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인천 쪽은 2.7에서 평균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등급 정도면 그래도 말 한 번 들어본 곳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가 감은 안 잡혀도 일단 한번 기억만 해놔주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0까지라면 그래도 들어본 곳이고 나머지는 여기 뭐 중3이라면 사실 뭐 2.0 밑에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자,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름을 들어본 인서울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3년 내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소 2등급 이내 성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 2등급이면 상위 11%인데 반에서 안정적으로 2,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적표, 고등학생들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성적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반석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은 점수 몇 점, 엄마 나 영어 100점 맞았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보다 고등학교로 가면 반의 석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2, 3등 안에는 들어야 2등급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 그러니까 반에서 2, 3등에 들면 여기가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에 여기. 네. 2, 3등 한다 그러면 명지대 갔네, 명지대.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어머님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우리 애가 지금 몇 등인지 아세요? 근데 뭐 3등 해야지 여기 갈 수, 막 이러세요. 네, 현실적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그림.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공부해라. 뭐 이게 오바가 아니고 이제는 첫 시험, 그런 첫 시험들이 사실상 수능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수능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내신 같은 경우는 반 4, 5등 안에 들지 못한다면 비교과를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잘해도 일반고에서 내신으로 인서울 대학에 가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고르는 게 유리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그 첫 길목, 첫 걸음으로 나아가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고르는 게 유리할까요? 자, 고등학교는 크게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학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네, 그래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데 학습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는 조금만 공부해도 내신 성적이 쉽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수능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성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중학교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한량한 학교에 가서 본인이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서 열심히 하기 힘들죠. 왜냐면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본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당장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에 휩쓸리는 학생이라면 한량한 학교에 가도 내신을 못 따죠. 네, 내신을 따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세교중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분위기에 너무나도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최선책은 중1 때까지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중2 때부터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학부모님들 나오냐면 보통 학원을 안 보내시는 과목들이 이 아이의 진짜 성적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제발 항상 부탁드리는 거 전 과목 학원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전 과목 학원 중학교 아이들한테 진짜 쥐약이에요. 이 아이들 나중에 발목 무조건 잡습니다, 학부모님.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들을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학부모님들에게 자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과학 뭐 10점 뭐 20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야 돼요. 네. 공부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고 그럼 저도 바쁜데요. 안 바쁜 사람 세상에 어딨나요? 네. 아이는 어떻게 누가 키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옆에서 면밀하게 봐주시고 그렇다면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몇 시간만 집중해서 한다면 점수 그만큼 나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전과목 학원 보내버리고 이거 과목 안 나오니까 학원 보내고 이거 과목 안 나오니까 학원 보내 이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절대 적응하지 못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 자,
그래서 고1 때부터 수시로 어디든 지원할 수 있는 높은 내신 등급을 만들어 놓고 고3 때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뭐냐면 네,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점수거든요. 요즘엔 이것들이 다 발목을 잡습니다. 다 발목을 잡아요. 자, 주요 대학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표기한 학교들이 다 뭐냐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거다. 내가 교과가 얼만큼 좋더라도 피교과가 얼만큼 좋더라도 너 그래도 수능에서 이거 몇 점 이상은 받고 들어와라. 이거 몇 점 이상. 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내신 성적 좋아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신과 수능 모두 잘해야 돼요. 모두. 네. 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니까 내신 공부 포기하고 수능 공부는 해야지라고 고등학교에서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대학교 포기하는 겁니다. 자, 수능이 무서우니까 난 대학으로만 내신 가야지. 그렇다면 뭐냐면 상위권 대학을 그냥 포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 점수를 잘 받으면서도 수능 공부 연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틈틈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과 방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혼자 스스로 못합니다.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코칭을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제발 설명에 참석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듣고 하면 기억이 나야지 정말 참 좋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설교 말씀 잘 들어도 내일 되면 까먹어요. 부모님 말씀 잘 귀 기울여도 내일 들면 까먹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좀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학부모님들께서도 힘을 받고 우리의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한 번 더 무장하시는 오늘의 설명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대비도 가능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상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네, 아이들한테 지금 중학교 때까지라도 이 훈련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상 첫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고요. 네, 고등학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신의 의지, 올바른 공부 방법, 그리고 학생들 자신,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학원에서도 입시의 본질을 꿰뚫는 것.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희가 최신의 내용을 학부모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애는 고등학교가 어디가 제일 잘 맞을까요?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자, 인류대 입학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거 뭘까요? 외고입니다. 외고. 자, 외고 보시면 82%, 적어도 최소의 28%의 비율이 어디를 갔을까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권 외고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경기권 외고들은 지금 뭐냐면 1798명을 선발해요. 하지만 1427명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아래 보시면 전체 지금 인원수 보이시죠? 네, 일반 전형이 1427%, 거의 80%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신 점수만 내신 점수, 내신 점수. 특히나 영어는 가장 많습니다. 네, 영어를 선발하는 기준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자, 이 외고를 선발하는 방법은 뭐냐면 영어 교과 성적이 160점.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영어 내신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택에서의 영어 내신 점수, 그러니까 중학교의 내신에 대한 난이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애가 그러면 외고를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적응하기 바빠요. 그 외고 또 들어보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외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하면서 본인이 또 그런 또 자기 주도적인 능력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막 럭비나 막 이런 스포츠들을 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나 또 중1 또 그 아래 또 학년들을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이 외고 입학은 꼭 잘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저희 학원 또 1월 달에 생기는 외고 입학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관심 갖고 또 설명해 들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외고 자사고 특목고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없어진다는 거 폐지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외고 특목고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일반고도 놓칠 수 없죠. 자, 지금 사실 뭐냐면 작년 기준 평택고 같은 경우는 195입니다. 195.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은 200점 만점으로 가내신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평택고는 작년 기준 195예요. 195.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195, 그러니까 5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195점.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권인데 그런 최상위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 그러니까 평고에서 떨어져가지고 신안고, 비전고 막 이렇게 아래로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최악인 경우가 뭐냐면 이 평고에 떨어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한광고나 또 예를 들어 뭐 한광고라든지 뭐 신안고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평택고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195 커트로 그냥 나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겠다 했다가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 네, 미달이 돼가지고 지금 평고 가는 그런 평고에 지금 평균적인 그런 가내신 아이들이 뭐냐면 150점대가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고 들어간. 네, 그리고 신안고 같은 경우는 150, 159 정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전고는 170. 네, 또 한광고는 작년 기준입니다. 비전고는 170, 한광고는 158, 그 다음에 한광여고 150, 그리고 평여고 150, 효명고 140. 네, 효명고는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송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효명고 140, 이충고 130, 그 다음에 은혜고, 송탄고 120. 요 정도의 가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대로 아, 고등학교가 요 정도 순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겠죠?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자, 사실 중학교를 고를 수는 없죠. 네,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가 어디가 좋고 나빠요라는 제가 설명회는 제가 이번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거기 떨어졌어요. 뭐 칠지망 했는데 칠지망이 붙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속된 말로 뺑뺑이라 그러죠. 네, 선택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동삭중학교 이제 1학년밖에는 없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내신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시험 난이도를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현재 지금 세교 중 다시 작년에는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지금 난이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모든 것이 지금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세교중은 좀 일반고로 전학을 할 때는 조금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100점 맞았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비전고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랑 사실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교 중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긴장을 풀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세교 중에서 내신 점수로 보통 영어로 100, 100, 100 맞는 애들은 차라리 외고를 들어가라라고 제가 매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조금은 좀 장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면 공부하는 과목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고1, 그다음에 중3이 사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중학교 3학년 지금 보셨죠? 자, 다음 화면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서 제가 넘어갈 거예요. 자, 중3은 이렇지만 중학교 1, 2학년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3은 이렇고요. 중3은 이렇고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는 이렇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죠?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과목의 수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과목의 수가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진짜 개미처럼 조그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3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3 때 재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때 재수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는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긴장해서 아이와 함께 좀 그려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금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이 정도 많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과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목들 누가 어떻게 정해줄까요? 네, 당연히 우리 학원 크리스티 에듀에서 하겠다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정리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채롭게 변경이 되고 있고 매년마다 이제가 입시가 정말 발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입시는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 절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능과 내신은 개념을 다지고 수능을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시험들이기 때문에 자, 내신이 안 되는데 수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듯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까지 맞추는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1, 고2 어머님들이 겪는 입시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겪을 입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3들도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1부터는 고교 학점제예요. 지금의 중2, 중3 아까 보여드렸듯이 과목 선택해야 되는 게 60개가 60개가.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자,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대응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게 뭘까요? 겨울방학 때 절대 까먹지 않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전교 1등급의 기본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전교 1등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내신을 사실 3주만 돼도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을 미리 갖추고만 있다면. 하지만 300등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내신을 8주를 해도 전교 200등은 들기 힘들겠죠. 근데 간단한 얘기죠. 왜냐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실력이 배경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금방 성적도 많이 올리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과 내신을 관통하는 전교 1등급의 영어 실력을 다져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이 겨울방학이 네,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전교 1등 수준의 영어 실력 만들기에 대한 제가 로드맵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지루하시고 또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스트레칭 하면서 네,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교 내신, 고등학교로 들어가자마자 4등급부터 시작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지금 내가 90점을 맞았어. 그렇다면 고등에서 최저 4등급을 내가 확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 아까 9등급 이제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신 정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뀐다면 상위 10%는 다 1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이든 변별력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상위 10%만 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무조건 고득점이 돼야 된다는 거. 무조건 고득점. 네, 그리고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내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은 많은 그런 변별력이 좀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중학교 때나 100점이었는데 고등 가서 갑자기 막 4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고등학교 지금의 고등학생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벼락치기 하고 똑같이 시험 끊으면 놀러 나가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해요. 제일. 네. 자,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의 차이점을 모르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막 암기하고 외워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네. 그래서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의 차이점에 제가 그 영어를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고등 내신은 암기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 이게 왜냐면 애초에 암기로 커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 실력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중학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딱 2단원밖에 안 돼요. 2단원밖에 안 되고 외부 프린트 뭐 해가지고 한 100문장. 외부 프린트를 쓰는 게 유일하게 비전 중 하나거든요. 한 100문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영어 한 문장이야 요 정도 됩니다. 어휴, 이게 원장님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자, 그런데 중학교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범위가 이래요. 교과서 일단 1, 2가 동일합니다. 자, 부교재가 생겨요. 부교재가. 이 부교재가 애들 미치게 하거든요. 부교재가 막 40지문만 있게. 거기다가 이전 직전에 봤던 중간고사라면 3월에 봤던 모의고사까지 합쳐요. 그러니까 막 100문장 정도 내가 외우면 시험을 봤던 게 이제는 고등학교 가니까 한 600문장이죠. 내일 저희 평영고 학생들 영어 시험 보는 날인데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지금 막 혼동이 와요. 네. 자, 고등학교 내신 영어 문장의 길이가 이렇습니다. 어머님,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네. One objective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rgument 쭉 해서 마지막 점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나와 있죠? 네.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낸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학원의 단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십니다. 저희는 그거 양보할 수 없어요. 저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 뭐 지금 저희 학원에서 사실 다른 학원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학원들보다도 저희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의 양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50개씩 매일 봐요, 매일.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 단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왜냐면 그렇게 그냥 공장처럼 찍어서 그냥 외워버리면 다 까먹기 때문에. 저희는 영단끝 노트 정리하죠. 그거 그대로 외워서 시험 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추구하는 그런 방법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 시험을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학원 안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정말 실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정말 활용적으로 해서 정말 이해가 쉽게 저희가 만든 그런 학원인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얘 이거 왜 해석 못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는데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냅두셨나요? 저희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 한 문장의 길이 정말 많이 차이 나죠. 네, 실제로 한광중학교에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제가 데리고 왔던 겁니다. 한 문장 암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긴데요. 그래서 공부량이 4배에서 6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설령 암기를 하더라도 기본 실력이 없다면 맞힐 수 없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시험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중학교 내신 문제예요. 근데 보시면 빈칸에 들어간 거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을 그대로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외우면 중학교 때는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고등학교를 가면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 동일하게 또 뭐 본문이 있죠. 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빈칸 채우기 똑같아요. 빈칸 채우기가 똑같은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같은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demanding 다음에 don't be afraid, demanding 다음에 don't be afraid 했는데 don't be afraid가 지금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단순 암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어떻게 해서 투부정사로 수동태로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기본 실력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영작 실력을 묻는 문제들이 등급을 결정을 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기가 중요한 이유들이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본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문 이렇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지금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형 지문들을 극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중학교 때 기본 실력을 장착했는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이 순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실력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야지 1등급을 위한 실력이 쌓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어려워하는 아이들 있나요? 네, 지금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1, 2, 뭐 3, 6, 7, 8, 9, 8, 9구단인데 자, 지금의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엔 이거, 여기엔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여기 가면 조금은 뭐 계산도 해야 될 테고 조금은 머리를 굴려야겠죠. 자, 일반 동사 문제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비중 아이들한테 지금 5학년에서 예비중으로 올라온 학생들한테도 매번 제가 수업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동사 파트를 저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 파트가 너네한테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3, 8에 24, 9, 8에 72 이렇게 구구단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동사표가 이래요. 동사표가. 그러니까 사실 영어에서는 동사를 모른다면 나머지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울 필요가. 사실 품사의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만 동사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들을 아이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네, 지금 말씀을 들은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윈터스쿨 이제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윈터스쿨 현재 지금의 예비중 그러니까 2023학년도의 예비중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걸어나가는 그 시간표나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권 마무리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5학년은 제외입니다. 5학년은 제외라는 건 뭐냐면 제가 11월에 미리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학년들은 1월과 2월에 단타적으로 2달 동안 네, 이렇게 윈터스쿨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2023학년도에 예비 중, 그러니까 지금의 초6 학생들부터 고3까지가 이제 윈터스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학상 일정을 이뤘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아이들 반배치고사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직전 대비 특강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직전 대비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간표와 날짜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윈터스쿨의 반배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 네, 그리고 윈터스쿨 기간 때는 또 다시 한번 중간고사와 반배치고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3월 때 진짜 반이 편성이 됩니다. 자, 시간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네, 모든 초등부와 모든 중등부까지는 변경되지 않게 갑니다. 네, 변경되지 않게 갑니다. 하지만 고등부는 반 편성에 따라서 조금은 1월 달에 바뀔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 고등부는 학교별로 레벨별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듯이 저희가 다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내년 1월부터는 MS1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네, 현재 시간표 동일하게 네, 내년 2월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비 2024년도 원비입니다. 현재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모든 저희 중학교 1학년의 원비가 29만 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은 내년 1월부터 MS2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3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이제 고등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비고,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은 예비중으로 부르듯이 중3은 저희가 예비고로 고등학교 선행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시험이 끝난 세교중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반이 분산이 돼서 고등 선행을 시작한 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2월부터 저희가 원비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12월까지 시험을 보는 것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유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과 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원비가 변동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원비 납부는 매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뭐 1일, 2일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저희가 매월 마지막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꼭 이 기간은 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윈터스쿨 때 저희가 더욱더 집중하는 건 개념 정리 노트나 아니면 오답 정리 노트,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정리 노트, 이런 부분들의 학습 습관을 길렀는데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또 판단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윈터스쿨에 페널티가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미통과자라든지 또 교재 미지참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기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얘기하지만 학부모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네,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 학원에서는 화장을 하거나 네, 그리고 또 뭐 귀걸이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본질은 좀 지켜야 됩니다. 뭐 핸드폰을 금지시키거나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학원에서는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학생의 본연의 본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가끔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집에 돌아간다면 네, 그런 학생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학생의 본질에 조금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윈터스쿨 때는 리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리스펙트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 또 경찰관, 또 군인, 의사, 또 간호사, 또 교회 사역자 이런 분들 계신다면 네, 저희 학원에서 간단한 이렇게 좀 신분 검사만 하고 저희가 원비 할인을 또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12월 한 달 동안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곧 머지않아 1월 달 원비 등록을 하는 그런 기간이 오고, 또 사실 지금부터도 등록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 또 해당이 되시는 네,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네, 꼭 참고하셔서 원비 혜택 받아보시는 네, 12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좀 진행했던 이벤트이기도 한데 네, 또 많은 또 방면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 또 힘드시게 또 일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셔서 저희가 매년 한 달에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리스펙트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로 제가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건 너무 잘했다, 어유 오늘도 고생했네, 이런 칭찬이 첫 번째일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또 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자기주도적인 부분들을 또 제공을 해주는 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관심도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또 학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크리스티 에듀 저희 학원에 믿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변경되는 이기 크리스티 에듀를 통해서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오늘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